네, 안녕하십니까.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을 위한 책임지도 발표를 맡은 고색고등학교 교사 김희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올해 이제 2월 17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학점제형 교육 제도를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이제 학점제형 교육 제도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각 학년 과정의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이제 출석을 하였을 때는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였는데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 졸업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점 기반 졸업 제도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충족을 하였을 때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3년간 192학점을 이제 도달할 경우에는 졸업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미이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PPT 내용을 보시면은 학점을 이제 취득하지 못하고 미이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소학업 성취 수준, 각 과목의 최소학업 성취 수준이란 현행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서 60% 미만의 이 수준에서 하한선을 정해서 해당 성취율을 40% 이상에서 60% 미만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은 90% 이상의 성취율을 보였을 경우에는 A, 60% 미만은 E의 성취도를 받았었는데 향후 2025학년도부터는 40% 이상에서 60% 미만은 E 이제 성취도를 받게 되고 이수가 됩니다. 다만 40% 미만의 성적을 받게 될 경우에는 I 미이수가 적용이 되어서 보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표와 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학업 성취율 미도달 예상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부족한 기초학업의 보완을 위하여 기초 단기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으로는 학생별 맞춤 과제, 수준별 수업, 온라인 강의, 사이버 교육 활동 등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 출석률 미도달이 예상이 될 때에는 결석 기간의 학업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 결손 보완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결석 기간의 학습 결손 내용에 대한 교사의 보충 자료, 온라인 강의, 사이버 교육 활동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율과 과목 출석률을 모두 미도달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예방 프로그램 1과 2를 제공을 하여서 학생들이 이러한 미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수 기준을 고지를 해야 되고 학기 중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최소 학업 성취 수준과 관련하여서 학생 맞춤형 책임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예시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는 이제 수업 및 평가 계획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과목 이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립 과정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이제 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이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을 하여야 되는데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정상 이수를 위한 선제적인 지도들, 상담이나 맞춤형 수업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지도를 하여야 하는데요. 미도달 예상 과목 이수를 위한 수업 평가의 다양화를 시켜야 되고 지속적 학업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미도달 예방을 위해서 과제, 보충, 방과 후 학교, 학습 동아리 등을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는 미도달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미도달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먼저 학기 말 평가 후 미도달 학생을 파악을 해야 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학업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마련을 하여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 시작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였는지 이수 여부 확정과 결과를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고,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이수 여부를 확정을 지으라고 예시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육부와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하여서 고색고등학교에서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 설정 및 책임 교육 프로그램을 표와 같은 이러한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 올해 이제 2월에 운영 방향에 대한 이제 안내를 이제 설정을 하였는데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중심으로 하여서 협의회를 거쳐서 이제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설정을 할 것이고 책임 교육을 이루어질 것인지 협의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한 후 이제 각 교과별로 협의회를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교과 협의회 과정에서 교과별로 교과 이수 기준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3월 달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별로 최소학업 이제 성취 수준에 대한 검토가 교육과정부와 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5월 달에는 교과별 이수 기준 설정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 계획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학교 차원에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이제 책임 교육 계획서가 제공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1차 지필평가가 4월 말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1차 지필평가 성적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5단계 미수 예상 학생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서 미수가 발생할 것 같은 학생들을 선정을 하였고, 각 교과별로 계획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이미 다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 미수 예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교과별로 미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기말고사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 성적이 나오게 돼서 미도달이 발생할 학생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프로그램을 7월 이제 방학전 마지막 주와 방학 동안에 거쳐서 교과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 고색고등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레이즈 미업이라고 이제 지칭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학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미도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하여서 2학기에 또 새로운 이제 최소학업 성취 수준 이제 계획서를 더 수정을 하여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최소학업 성취 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협조와 그 다음에 이해 그리고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 설정을 위한 연수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최소학업 성취 수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교사를 대상으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 관련 연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체 교직원 연수 때 한 번, 그리고 1차 지필평가 이전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차 지필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5월 달에 한 번, 총 3번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교육과정부 주관으로 연수만 실시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교과별로 결국에는 교과가 중심이 돼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색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러한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미도달 계획 및 지도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제 주제별로 많이 학교에서는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색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교과별로 이러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과별, 과목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책임 지도에 관련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문적 학술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전문가의 연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1차 지필평가 기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장에 이제 중심으로 된 강연을 실시하여서 전 교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예방 프로그램들을 각 교과에서 이제 짰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번에 걸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5월 31일에 첫 번째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절반의 이제 교과가 각 교과에서 어떻게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는지 결과를 공유를 하였고요. 6월 28일에 2차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과별로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이제 잡아야 되느냐? 그러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 기준과 최소학업 성취 수준 설정 방향에 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금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은 최소학업 성취 수준 설정 방향으로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하여야 하고 교과목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능력 정도를 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성취평가제의 2수준 범위 이내여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로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 수준에 해당되는 이제 범위라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였고요.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각 교과에서는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하라고 원칙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로 이제 각 단원의 교과별 각 단원의 또는 영역별 성취 수준 2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진술문을 먼저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취 수준에 대한 내용들은 각 교과별 성취 수준, 성취 기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지금 다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진술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일반적 특성을 적은 다음에는 이 일반적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각 하위 항목으로 나눠서 적고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는 이 하위 항목에 대한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의 행동 언어로 표현을 해서 바꿔서 제시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다 각 교과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과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모든 교과목에서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한 진술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이 미도달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하나의 계획서에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계획서가 바로 고색 컴플리트 시스템, 즉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 GCS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2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학기 말 성적이 나왔을 때도 미도달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미도달이 발생했을 때 이 학생들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색고등학교에서는 레이즈미업이라고 하는 보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 GC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S는 이제 각 앞에서 설명드린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각 교과별로 미도달을 예방할 수 있을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 내용이 적혀 있는 평가 계획과 비슷한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과 이제 이수 기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미도달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미도달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하나의 이제 양식으로 문서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양한 이제 연수와 그 다음에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정교과에서 이러한 양식에 맞추어서 최소학업 성실 수준 보장 책임지도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고, 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43개의 교과가 전부 제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속적으로 이러한 책임 지도의 중요성, 그리고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큰 거부감 없이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가 이런 책임지도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각 교과별로 미수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정 방향, 학업 성취도 이제 40%에서 60% 사이로 교과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체능 같은 교과는 50%를 그 미수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교과들, 국영수사과 생활교양 같은 교과들은 기준에 맞는 40% 미만의 학생들을 미수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도 각 교과별로 다양하게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국어는 국어 기초 개념 정리 학습지 풀기, 수학은 멘토멘티, 영어는 온라인 학습 동영상 제작, 이런 것처럼 각 교과별로 어떻게 하면 미도달을 예방할 수 있을지 예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과목만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하 이제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기하 수업이 있는데 이 기하에서 진행된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차 지필평가 성적을 분석을 한 결과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 기준 40점 이하의 비율이 무려 48%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즉 학생들,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1차 지필평가 결과가 40점 이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들 경우에는 2차 지필평가에도 비슷한 성적을 거두게 될 경우에는 미도달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겠다고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조사를 하였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멘토야 도와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멘티가 멘토에게 활동을 요청을 하고 멘티의 성장 과정 및 멘토의 활동 횟수를 기여도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같이 멘토 멘티 활동들을 적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은 멘티가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멘토 멘티 활동을 교과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멘토 멘티 활동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형성평가를 실시를 하여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2주 전에 2차 지필평가 2주 전에 형성평가를 실시를 하였고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서 진단평가에 대한 문항들을 숫자를 변형하여서 난이도를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형성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미도달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파악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 이 형성평가에 통과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파이널 평가라고 하여서 스마트 학습실에서 방탈출 게임들,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들을 활용하여서 방탈출 게임 형태로 문제를 제작을 하여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은 통과가 되고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임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기하 컴플리트라고 하는 교과별 이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2차 지필평가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이제 기하 성적이 1차 지필평가 때는 10점 미만의 학생들이 2차 지필평가 때는 60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쉬웠다고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필평가의 난이도는 크게 변화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업이나 아니면은 수업 내용에 흥미가 부족하고 기초가 부족했던 학생들이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각 교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예방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학업 성취율을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활동들을 교과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사제 동행 온오프 멘토링 프로그램도 역시 이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위한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하여서 실시를 하였는데요. 비담임 선생님들이 각 이제 미도달이 예상되는 각 학급의 5명의 학생들의 멘토 선생님이 되셔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 2회 배움 성장일지, 자신들이 이제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부족한지, 그 다음에 이 과목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이제 성장 일지들을 작성을 하여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올리면은 교사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내용을 보시면은 멘티 학생들은 주 2회 배움 성장 일지를 작성을 하였고요. 멘토 교사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서 이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 그리고 학습 관련 상담들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학기말 평가를 이제 거치고 난 후에 미도달이 이제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도달 예상 학생을 바탕으로 미도달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요. 미도달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인 레이즈미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즈미업 프로그램은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서 최종 대상 학생들을 선발한 후에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하게끔 안내를 하였습니다. 레이즈미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미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스텝 상담 프로그램과 방과 후 배움교실, 인성함양 동기유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상담, 이제 전담 선생님들이 이제 기초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함께 연계를 하여서 학생들이 학업에 이제 부진이 되는 이유, 학업뿐만 아니라 학습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상담 필요할 이게 학습에 대한 상담보다 이제 마음 치유도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마음 치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 교사와 지속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성장 멘토링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3단계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미도달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과 후 배움 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초 학습 능력을 늘릴 수 있도록 방학 중에 방과 후 배움 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를 하여서 바리스타 교육, 캘리그라피 강사들을 이제 초청을 하여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미도달된 학생들에게 이런 보충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였을 때는 이수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책임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교과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 진술물과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제 문서화하여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 및 최소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진술문은 평가 계획, 각 학기별 평가 계획을 학교별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계획에 포함을 하여서 평가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제 수업, 평가와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초학력 프로그램 그리고 학업 중단 예방 지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과 다 하나로 통합을 하여 연계를 하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다 함께 통합하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이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방학 때 보충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미참여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충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고색고등학교의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이제 미도달 학생을 위한 책임 지도에 대한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